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해오신 이분은 40대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아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째였는데 홀로 부산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매일 새벽까지 일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헌신은 오직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고 그 중심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이분은 처가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시다 어려워졌을 때도 보증을 서주셨고 처형이 이혼할 때도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장모님이 수술하실 때도 병원비를 모두 대셨습니다. 아내와 결혼하면서 전셋집을 마련할 때도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전세금도 모두 대셨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이분을 믿을 만한 사위라며 칭찬했고 이분 역시 그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대체로 평온했습니다. 물론 부부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 분은 서로를 사랑했고 아들이 태어난 후에는 더욱 끈끈한 가족의 정을 느끼셨습니다. 아들은 영리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분은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가면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된 것은 회사에서 인정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승진과 함께 온 기회였지만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을 때 아내는 아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부산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주말 부부 생활이 힘들겠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셨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이면 부산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맡기셨고 일요일 저녁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내도 나름 잘 적응하는 것 같았고 아들도 아빠가 없는 평일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불평이 늘어났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고 외롭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분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주말에 내려가면 밀린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고 아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평일에도 매일 전화를 하셨고 용돈도 넉넉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잦아졌고 받더라도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내려가도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분은 주말 부부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내를 더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거리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이분은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다가 우연히 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호기심에 한두 페이지를 넘겨보셨습니다. 아이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일기를 읽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한 페이지에서 이분의 눈길이 멈춰섰습니다. 아빠가 상처받을 것 같았다. 만약에 아빠가 엄마가 다른 아저씨를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떤 기분이 들까? 엄마는 아빠가 서울에 없을 때 집에 아저씨를 불러온다. 나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가끔 일찍 들어오면 아저씨가 있을 때가 있다. 엄마는 아빠 친구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아빠 친구라면 아빠가 있을 때도 와야 하는데 아빠가 서울에 없을 때만 온다.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겨우 9살짜리 아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아빠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혼자 고통받았을 아들을 생각하니 이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나에게 학원에서 더 늦게까지 자습하라고 했다. 원래는 9시에 끝났는데 10시까지 있으라고 했다. 집에 왔을 때 아저씨 신발이 현관에 있었다. 엄마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아저씨는 급하게 나가면서 인사도 안 했다. 나는 엄마에게 왜 아저씨가 왔냐고 물어봤지만 엄마는 그냥 아빠 친구가 잠깐 들렸다고만 했다.
화를 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서입니다. 아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 해야 했지만 속으론 분노와 절망이 끌어올랐습니다. 이분은 조용히 일기장을 접고 아들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나셨습니다. 혹시 아들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셨지만 아이의 일기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내의 변화된 태도들이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던 것도 어색한 분위기도 모두 말입니다. 이분은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직접 추궁하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만약 오해라면 아내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사설 탐정에게 의뢰하려다가 그것보다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며칠 후 이분은 집에 CCTV를 설치하셨습니다. 아내에게는 보안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요즘 빈집털이가 많다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셨습니다. 아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CCTV는 현관과 거실에 설치했는데 아내 몰래 이분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영상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밤 12시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낯선 남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 그 남자를 집에 불러들여 마치 부부처럼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다정한 스킨십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내는 급하게 그 남자를 조촉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분을 분노하게 한 것은 늦은 밤 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기 직전에야 그 남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을 공부시킨다는 핑계로 밤 늦게까지 밖을 맴돌게 하는 동안 엄마라는 사람은 집에서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더 지켜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그 남자가 오고 아들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학원에서 늦게 오는 날에는 더 오래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셨습니다. 그 주 금요일 이분은 평소보다 일찍 부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 하며 당황하는 모습이 역절했습니다. 이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이 일찍 끝나서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여 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아내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이분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태연한 척 하셨습니다. 아들 앞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 이분은 아내와 둘이 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하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떠보셨습니다. 아내는 무슨 소리야, 별일 없는데? 라며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미 결심을 굳히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고 추궁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전에 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월요일에 서울로 올라간 후 이분은 계속 CCTV를 지켜보셨습니다. 화요일에도 어김없이 그 남자가 왔습니다. 이분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둘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까지, 또 함께 요리를 하며 장난치는 모습까지 모두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분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모든 것을 저장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부부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 아내를 추궁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학원에 간 사이 이분은 아내와 둘이 앉았습니다. 이제 그만 털어놔.
다 알고 있어.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능청하게 오리발을 내밀던 아내가 이분이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변명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분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더니 결국 모든 것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고, 외롭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친구로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이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아빠 방에서 만났어. 이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셨습니다. 뭐라고?